안녕하세요. 기상청 사람들 사내연애 잔혹사편 2주차 3화 리뷰 시간입니다. 지난화에 두 주인공 신하경이 구경꾼 잔뜩 있는 데서 전남친한테 한 방 먹이기도 하고 이시우랑 멋지게 저온 현상의 원인도 찾아내고 그 뒤풀이에서 술이 웬수예요. 갑자기 막 키스를 하더니 아무튼 막 어른답게 나이스하게 없던 일로 하고 싶은 진하경이랑 뭔가 자꾸 알짱알짱대는 이시우랑 이번 화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예고에서 언급됐던 풍랑특보 관련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될지 기상학자가 본 기상청 이야기 3화 리뷰 바로 시작합니다. 열렸다 띠롱 3화 오늘 왜 등장하는 지명인물 기관 사건들은 실제와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 요러고 끝났다잉. 오우야 어른답게 나이스하게 박스남이야 박스남. 미쳤다 진짜. 혼자 있을 때는 미쳤다 이러고 갔겠지. 남아있겠냐고.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녀였는데 이제 집에 왔어. 외박녀 멍하구만. 하경이 안 들었어? 어제 전화로 뭐라고 했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한기준 그 새끼랑 끝장을 볼 테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끝장을 볼 테니까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나? 그 일은 잘 마무리했는데 다른 일 때문에 이러지. 야이씨 너는 야이씨.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다고 전화라도 해줘야지. 엄마 밤새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렇구만. 단판 못 졌어. 한판 지었다니 갱. 다른 거 다 똑 부러지면서 어째 매번 지껏 챙기는 데는 저렇게 헛똑똑이가 되는지 모르겠다. 헛똑똑이가 되는지 모르겠다. 절레 단판 못 지었다. 울어. 왕착각맨들이구만. 생각 좀 정리하게 시간 좀 주자고요. 그 일 끝났다니까. 낮에는 봄보다 30도 가까이 됐어. 바로 전화에 뭐 영하 가까이 막 떨어지고 그러더니 여름이 다가오죠. 환절기는 애매하다. 옷을 두껍게 입기도 술 두껍게 얇게 입기도. 얇게. 냉면 게시. 냉면 맛있겠다. 7,000원. 뜨거운 걸 먹기도 차가운 걸 먹기도 망설여진다. 안녕하세요. 겨울에도 차가운 거 먹는데요. 아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한 잔이요? 네.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지금 이 감정이 보내는 계절에 대한 아쉬움인지 새로운 계절에 대한 설렘인지 헷갈릴 때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번화가 온다. 맞아 건너지? 미친? 저러다 죽는다. 길이나 건너 빨리. 에취! 아이고 신호가 기네. 보통 저 정도 있으면은 신호 끝나는데. 함화 관절기. 자면 안 되지. 출근해야지. 아니구나 유라구나. 아이고 신혼집 아주 살만 난갑스. 나 먼저 출근해. 아침 차려놨으니까 먹고 나가. 아침을 한기준이 차려놓는구만. 맛있겠다. 잘 차려놨네. 아침엔 맥주가 있어야지. 소세지가 저러고 두꺼운 게 있는데 짜겠다. 마실 게 있어야지. 어휴 아저씨다. 깜짝 놀라겠네. 학교? 한숨. 다녀오겠습니다. 한창 예민할 나이인데 어릴 때부터 같이 살았으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큰 딸이 있는 집에서 그러고 다니면 어떡해. 아니 아빠인데 뭐. 뽕도 뭐 14년 만에 같이 사는 아빠. 14년 남이네. 남처럼 느껴질 것 같아. 아니면은 진짜 명절 때나 한 번씩 보는 친척 느낌. 늦었어요. 뭐 찾니? 밖에 차 없던데. 회사에 두고 왔어? 차 없지. 술 마셨잖아 전날. 차키 떨궜어. 미치겠다 진짜. 그러면은 지각할 수도 있겠다. 네. 대중교통으로 해릴 텐데. 아니요. 청소할 때 차키 같은 건 안 나왔습니다. 없어. 그래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다시 이슈가 찍어봐 훔쳤구만. 부탁드릴게요. 약간 강부 한옥마을 있는 그쪽 동네 같은데 북촌 있는데 여기서 보라매까지 가려면은 최근 일주일간 V 쉽지 자료. 않지. V자료? 그래 풍랑주의보 뭐 그런 거 맞습니다. 예고편에 나왔었다. 파도나 뭐 해상 기상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 아이고. 슈트복 감기인가 보다. 네. 아유 조심 좀 하지. 너 춥게 잤냐? 즉시 아니요? 마스크. 감기 없는다. 근데 난방이 잘 되지 않아? 저런 방이? 더웠는데. 더웠단다. 혹시 외박했어?
어제 입은 옷 그대로인데? 너 외박했어? 관심 갖는 막내. 사생활입니다. 뭐야 우리 시우특보. 알고 보니 궁금한 남자였어? 궁금한 남자였어? 아니요. 실은 아직 집을 못 구해서 연수원에서 임시로 지내는데요. 뭐 그나마도 이달 말이면 비워줘야 돼서 짐도 못 풀고 있습니다. 불쌍한 척 하는구만. 그랬구나. 아니 진 과장은 원래 출근이 좀 늦나? 통 그러지 않지만 오늘은 너 무슨 이상하네? 일이 있지? 한 번도 이런 적 7시 반이야? 없었는데? 7시 반까지 출근하려면 진짜 빡세겠다. 저희가 8시에 일을 시작하나? 그럼 그 전에 가서 인수인계를 해야 하나? 동작 25. 동작 25는 없는 버스겠죠? 동작 5번인가? 뭐 그런 마을버스가 기상청까지 바로 갈 건데. 과장님 지금 어디세요? 회의 시작해요. 회의 시작해요? 차가 너무 막혀서 엄선희님이 먼저 회의 진행해 쉽지 주시면 좋을 것 않겠다. 같아요. 엄선인에게 맡기면은 너의 입지가 작아지지 않겠니? 하지만 또 그렇다고 7시 반 그치 인수인계 회의를 저때 해야 회의 8시부터 먼저 진행해 주세요. 일을 하지. 자 좋은 아침입니다. 고맙습니다. 예보 회의. 인수인계 회의가 아닌가 봐. 그냥 아침 예보 내려고 하는 건가 봐. 기상청 번호만 바꿨겠지? 과장이 오지 않는다. 시작 안 해. 안 왔어. 선임 보고 하라 했잖아. 말씀드렸어. 직접 안 시켰다고 삐졌나? 그렇게 구름이 많아? 태풍이 오는 것 같은 일기도야. 덥다며. 맑고 더운데. 뭐지? 기싸움인가? 알력 다툼인가? 13분. 진 과장님은? 휴지 나의 메시지도 안 읽고 계세요. 뛰느라 바빠. 엄선희님한테 시작하라고 하지 좀. 2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이성사진이랑 이쪽 이성사진이랑 이쪽 이성사진이랑 다른 날이네. 선배님 좀 시작해 주시죠. 접어주지 않는 것 같은데. 안익식 슈른다. 샷되는 건 내가 아니야. 진선님이지. 진선님이 아니구나. 진과장이지. 왔다. 알았으니까 빨리 시작합시다. 아 정신없어. 아이고 정신이 없다. 세수하고 와라 세수하고 와. 시작 안 할 거야? 왜 시작을 안 했지? 5월 10일 아침에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성센터. 아이고 얘도 기침해. 이시우도 기침하더니 뭔가가 있죠. 죄송합니다. 현재 씨랑 말씀해 주시죠. 남쪽 고기역 가장자리로 하층 바람이 강해서 서해상은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기압 과장 자리로 바람이 강하다. 서해안 풍랑특보. 이상한 눈치죠. 왜쟤도 기침함? 뭐 이런 느낌인가? 위성 영상을 보면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구름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반시계인데? 있네요. 이럴 경우 내륙 상황은 아니요 그거 말고 그제 발해된 풍랑특보 상황 좀 먼저 정리해 주시죠. 레이더랑 위성 사진이랑 안 맞아. 풍랑경보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레이더에서는 에코가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좀 빨리 해결해달래 이게 뭐 아이고 저번 선거 때 니들 뭐랬냐? 어민들 산인선이 나와주게 해준다며. 이게 나와주게 해주는겨? 꽃게잡이 저 그거 딱 잊으면 끝나는데 있을 때 바다도 못 나가게 쳐잡고 있으면 위험해요 아저씨 위험해요. 됐고 그 해경이 아는 사람 없어? 군수라도 나서서 힘 좀 쏘아달라니까 좀. 죽어. 안 됩니다. 어민들 사정은 잘 알지만 기상청에서 풍랑경보 해제하기 전엔 절대 출항 못합니다. 현재 출동 가능한 경비정이 9대고요. 예? 경비구조대랑 해경구조대 전부 하면 32명 정도 되는데 너울성 파도에 사고라도 한번 터져보세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글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래. 이거 뭐 어린이집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역 해상 상황이 심하면 가야지. 나아질 것 같으면 예비특보라도 내고. 현재 서해안의 파주기 값이 11.4세까지 파주기? 떨어진 걸로 봤을 때 저기에 그곳의 파주기가 해상 나옴? 모델 값을 보면 그러니까 지원 사격 좀 해주자. 준비가 안 돼 있어. 요약자료 좀 싸줘. 싸줘 빨리. 빨리 싸줘. 다 주목하고 있어. 신 과장이 어떻게 이 사태를 헤쳐나갈 것인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상황 분석이 안 돼서요. 깔끔하네. 엄선님께서 저 대신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아직 파고가 불안정합니다. 현재 취주거리가 길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너울이 당장 파고가 가라앉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 특보 예보관 생각은 어때? 파고는 여전하지만 파주기가 14.5색에서 11.4색으로 떨어진 걸 보면 풍속도 약해지고 너울성 파도도 점차 잦아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맞긴 한데. 생각이 다른 거네. 또 얘가 맞나? 네. 좀 이성사진 좀 치웠으면 좋겠다. 풍랑경보 때문인 것 같은데. 지자체장들도 청장님 푸시하나 본데 어떡해요. 상황이 복잡하다. 시중. 진 과장,
어떻게 할 거야? 한 타임 더? 아니 엄선님하고 특보 생각이 다른데 이럴 때 총괄 과장이 결정해줘야지. 진 과장. 파고값 편차를 고려해서 한 타임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한 타임 더. 저번에 당장 2-3시간 뒤에 비 온다고 했는데도 한 타임 더 보자고 하더니 레이더는 왜 또 저렇게 변했어? 그래. 아까는 자 그럼 한 타임 더 백령도 지켜보는 서해오도 걸로 하겠습니다. 근처에 에코 이렇게 있더니 네, 지금은 우리나라를 가로지르는 이상 회의를 에코 마치겠습니다. 같은 데 보였네. 죄송합니다. 죄송할 짓을 왜 해? 늦은 거 버벅된 거. 한 타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럼 한 타임 더 지켜보면 되잖아. 뭐가 문제? 그래.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민원 들어오고 귀찮아지실 텐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래. 진 과장은 총괄 과장으로 총괄팀만 잘 챙기면 돼. 든든하구만. 죄송합니다. 됐어. 고생했어요. 든든한 상사로구만. 과장님께서 회의 진행 부탁하신 거 분명히 전 전해드렸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일러봐 처음부터. 너 때문 아니야. 너 괜찮으세요? 때문. 뭐 늦은 거, 버벅된 거 아니면 쪽팔린 거. 감기요. 아까 재채기 세게 하시던데. 아 원래 비염이야. 환절기라 그래. 그렇구만. 환절기치고 온도가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자, 일단은 파고가 가라앉을지 가라앉지 않을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 예보 회의의 중점적인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고가 불안정하다, 취주거리가 길다, 파주기 값이 짧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파도 어떻게 생길까요? 뭐 밀물이나 썰물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지진이나 화산 폭발 같은 것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구의 자전이 관여하기도 하는데 일단 대부분의 파도는 바람에 의해서 생성됩니다. 바람에 의해 생성된 파도라서 풍성파라고도 부릅니다. 물 위에서 바람이 불게 되면 물이 작게 파르르르르르 떨리다가 어느 정도 에너지를 막 더 받게 되면은 더 크게 진동하면서 처음 파도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파도를 만들어내는 바람이 강할수록 물론 파도가 더 강해지겠지만 얼마나 일정한 방향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긴 거리에 걸쳐서 바람 에너지를 주입받았느냐에 따라서도 파도의 세기가 결정이 되겠죠. 이때 장애물의 영향이 없이 일정한 풍속의 영향을 받으면서 파도가 성장해온 거리를 취주거리 혹은 취송거리라고 부릅니다. 아침 예보회의에서 엄선님이 높은 파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이야기의 근거로 이 취주거리가 길게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다음, 강한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생성되었다고 상상해보죠. 어떤 모양을 하고 있나요? 상상만 해도 거친 파도, 막 끝이 뾰족뾰족하고 막 파도가 깨져서 막 하얀 거품이 나고 뭐 이 정도로 강한 파도가 생기려면은 뭐 파도를 만든 바람이 엄청 강해야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크게 꿀렁대는 파도가 있고 여기 사이에 작게 팍팍 깨지는 뭐 강하고 거칠지만 뭐 짜잘한 파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파도가 섞여 있는 형태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다에 의해서 생긴 파도가 충분히 발달이 되면 파도가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파도 길이에 비해서 깊은 바다 위를 지나는 파도에서는 저런 짜잘짜잘한 파도보다 출렁출렁 하는 큰 파도가 더 빠르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먼 거리를 여행하게 될수록 작은 파도들은 뒤처지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짜잘한 놈들은 버리고 매끈해지고 아주 크고 아름다운 파도만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긴 파장을 가진 파도 형태를 우리는 너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너울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매끄럽고 꽤나 평화로운 바다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은 높은 파도가 규칙적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꿀렁 팍 꿀렁 팍 들어오거든요. 파도가 매우 높은 너울을 가까이에서 보면 막 높이 10m 되는 막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뭐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 너울성 파도는 그 자체로도 뭐 배를 전복시키거나 심지어 배를 파괴시킬 만큼 무섭기도 하고요. 이 큰 파도가 계속 진행하다가 해안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점차 파도가 높아지게 되고 결국에 푸악 부서지는 파도가 됩니다. 워터파크에서 파도풀 갔을 때 저 깊은 데 있는 사람들은 우와 하면서 이렇게 꿀렁꿀렁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얕은 데 있는 사람은 파도가 부서지면서 우악 우악 퍽 하게 되죠.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뭐 이 너울성 파도의 평화로운 버전은 막 서핑하기 좋은 파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너울성 파도가 피서객이니 낚시꾼이니 여러 사상자를 실제로 내고 있어서 아주 무서운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너울성 파도의 특징이 뭐다? 파장이 길다. 파장이라는 거는 이 파도랑 다음 파도 사이의 거리를 나타냅니다. 이 바다에서 움직이는 파도 사이의 거리를 직접 재는 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부위라고 부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관측 장비에서 뭐 풍향, 풍속, 기온, 수온은 물론이고 부위가 파도에 따라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꿀렁댈 때 파도의 높이라던가 파도가 한번 오고 그 다음에 한번 오는 그 사이의 시간, 즉 파 주기를 측정하게 됩니다. 예보회의 전에 이시우가 요청한 게 이 일주일간의 V 자료였던 게 그것 때문이죠. 자, 정리해봅시다. 먼 바다에 있는 높은 파고의 너울성 파도는 선박 활동에 매우 위험하다. 너울성 파도의 특징은 파장이 길다. 파장이 길면 V에서 측정한 파 주기 값이 높다. 이래서 이시우 특보는 너울성 파도가 점차 잦아지는 증거로 파주기 값이 14.5초에서 12.4초로 낮아진 것을 근거로 제시하는 거죠. 과연 취주거리의 엄선임 파주기 값의 이시우, 이번엔 누가 이기게 될까요? 자, 기억 있었어. 이시우가 훔쳐갔네. 챙겨온 거지만 대헷 귀엽긴. 이거 제가 사죠. 공기청정기 이슈 아니야? 30. 또 저런 식으로 오케이. 주파를 던져? 애취! 아이고 쟤가 올린 거 알고 접근한 것 같은데? 봐, 지금 폰 들고 있잖아. 쟤가 말 걸었네. 이슈. 뭐야? 왜 아직 여기 있어? 왜 이렇게 민감해? 그냥 못 본 척 모르는 사람인 알았어? 척 하면 되지. 나 본청으로 정식 발령 받았는데. 그래. 왜 하필 여기야? 궁금하면 인사과에 직접 물어보던가. 발령은 그쪽 속 아니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랑 얼굴 마주치면서 지내겠다고? 본청에서 일하는 게 내 꿈이었으니까 열심히 다녀야지. 그 꿈 이루느라 너 놓친 건데. 네가 다른 데로 우리가 가면 헤어진 되지. 게 그 이유 때문이었다고만 생각해? 뭐가 더 있는데?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거야? 어차피 상관없잖아. 그래. 이제 너는 너, 나는 이미 난데. 헤어졌는데 뭐 어때? 그럼 일 보세요, 최 기자님. 부들부들하네. 누구야? 총괄과 특보. 이번에 본청으로 발령받았대. 그냥 오며 가며 취재하다가 서로 얼굴 정도 아는 사람? 그렇구나. 너 총괄팀은 스케줄 근무를 하는 게 아닌가? 그냥 총괄이니까 계속 남아있는 건가? 아, 예. 아직 경보가 해제된 게 낮에만 아니라서요. 출근하고? 그럼요. 조업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압니다만 아직 서해 지역 파고값이 불안정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저게 일이지 저게 예, 일이야. 선생님, 그 파고가 높아서요. 지금 바다에 그래도 마음 같아서는 그냥 속 시원하게 해제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게시판이요? 아, 예, 잠시만요. 상황 좀 그만 지켜봐라. 게시판 난린데요. 기상청 엄살해. 우리만 이렇게 똥 싸는 거 아니오? 아, 씨발 우덜 잡는 거 바다가 아니라 기상청이요. 아유, 봐봐. 풍랑경보는 개뿔. 지들이 바다를 알아. 먼 바다에 너울이 있어서 그런 거야. 아, 예.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약간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해안가 근처에는 너무 평화롭다. 도저히 안 되겠다. 화가 나긴 하겠다. 장관, 저 장장 총괄팀 가서 예비특보라도 받아와야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예비특보요? 서해 풍랑경보 언제 해제할 건지 예비특보라도 받아와야지. 안 그러면 하루 종일 전화 받다 끝나게 생겼어. 예, 알겠습니다. 오늘 근무 총괄 몇 팀이야? 이 팀. 오늘 총괄 2팀입니다. 그러면은 스케줄 근무가 맞죠. 평소에 굳이 이 팀이라고 여기를 하지. 아, 너는 나 불편하니? 그럼 불편한 사람이 떠나. 네가 가라고 실수 쟤네 바로 이 개새끼야. 아우, 찰져. 뭡니까? 서해 중부 해상에 발효한 풍랑경보요. 벌써 이틀째인 거 알죠? 언제쯤 경보가 해제될 건지 예비특보라도 좀 내보낼 수 있으면. 아, 회의 내용 전달 못 받으셨구나. 풍랑경보 해제는 너울성 파도의 위험 때문에 현지 상황으론 경보 단계 이하로는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비특보 형식으로 내보내자는 거 아닙니까? 오늘 오후나 뭐 아님 내일 새벽이라도 언제쯤 파도가 가라앉을. 파고값이 불안정하다고요. 그렇구나. 괜히 조급한 마음으로 불확실한 정보 내보낼 수 없습니다. 가서 기다리세요. 할 수 있잖아요. 표정이 변했어. 왜 저래? 무슨 말입니까? 예비특보 할 수 있는데 일부러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닙니까? 괜한 사적 감정으로 지금. 이미 남남 아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기준 사무관 엿먹이겠다고 꽃게잡이 어민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루밖에 이봐요, 안 지난 한기준 건가? 씨. 저하고 얘기하시죠. 특보 담당은 저니까 저한테 얘기하시라고요. 지금 대변인실 상황이 어떤지 알아요? 각 지방청이랑 관계부처에서 걸려오는 항의 전화로 업무가 거의 마비 상태입니다. 아니 이거 뭐 일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 대변인실에서 그 정도는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뭐요? 그건 맞지. 그 정도? 지금 풍랑특보 때문에 총괄팀 전부 다 점심까지 걸러가면서 데이터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단계별로 예상 시나리오 만드느라 다들 쇠가 빠지게 일하는데 실드 치는 거 봐. 대변인실에서 그 정도 항의 전화는 마크해 주셔야죠. 각자 힘들게 할 일 하고 있는 마당에 그쪽만 힘들다고 와서 컴플레인 걷는 건 좀 아니잖아요. 이거 지금 당신이 낄 자리가 아니니까 그거 좀 빠져요. 특보 담당은 나라니까요. 아니 글쎄 그쪽 과장이랑 얘기하겠다고 나는. 그만하자 이시우 씨. 멱살 잡힐 한기준 씨도 뻔했어. 이제 돌아가세요. 멱살 잡으려했어. 그냥 가라고. 풍랑특보는 사고로 이어지는 즉시 인사사고입니다. 몰라요? 그래. 누구 하나 엿먹이겠다고 판단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통보문 기다리세요. 세게 말하면은 한마디도 못해 쟤는. 처음에 툭툭 치다가 가서 기다리시라고요. 뒤에서 흐뭇하게 웃지 마라 이슈. 꼴보기 싫으니까. 이건 또 마음에 드나봐. 네, 중간에서 디펜스를 잘 쳐줘야 돼 저런 사람들이. 그러면 양쪽 다 피곤하. 이 장면. 기상예보 관련 업무를 해보셨던 분들은 상당히 트라우마를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전에 호우특보 관련 이벤트 때도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주의보나 경보가 발효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것이 제약받고 통제되기도 하고 대비를 위해서 평소와 다른 업무를 해야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드라마처럼 풍랑경보가 떠서 바다 활동이 제한되면은 어업 활동이나 관련 업무가 마비되기도 하고 폭염경보나 호우경보가 떠서 야외 활동이나 공사가 제한된다거나 건조주의보가 떴을 때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서 소방인력이 상시 대비를 해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주의보 경보 하나하나에 많은 활동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사실상 예보 일을 하게 되면은 예보 업무 외에 이런 민원 전화가 정말 끊이지 않고 옵니다. 뭐 드라마에서는 완벽히 믿음직스럽지는 않지만 아무튼 믿음직한 대변인실에서 어느 정도 대응을 해주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예보 업무를 보는 곳에도 정말 끊임없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네. 커피 몇 개야? 5개? 6개? 밤샐 때 4개씩 타 먹었는데 뭐야 또 약이야. 이거요. 나 비염이라니까. 거기보다 더 나네요. 뭐해? 직장이야 여기. 열나거든요. 해열제니. 지금 먼저 하나 먹어요. 그냥 열난다 하면 되지 왜 손을 잡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사회생활 중인데요. 과장님한테 어필하는 중. 이게 사회생활이 추파지 추파. 공과 사를 구별하라. 이시우 특보. 걱정 마세요. 한 번 잤다고 사귀자고 안 합니다. 아이고. 지금 꼭 먹어요. 쟤는 일하다가 말고 저런 걸 어디서 사왔지? 점심 먹으면서 사왔나? 점심도 못 먹고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데 지는 나갔다가 저런 거 사올 시간이 있어? 너무 평화로워. 잠깐만. 바람이 불긴 하네. 아이 씨방 바다는 잔잔해요. 배가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셔도 된다니게. 에헤. 우돌이 뒷감보다 바다를 더 많이 댕긴 사람들 아니여. 먼 바다는요? 지금 보시기엔 어떤데요? 쟤가 그 스파이야? 그리고 구름 모양이랑 바람 방향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닌 것 같아. 뭔가 뭐야 파도 높네. 현장 상황 체크해봤는데요. 너울이 해안가로만 치고 안쪽은 잔잔하다고 합니다. 현장 상황 누군데? 관측선 탈 때 알게 된 선장님인데 태안 앞바다를 자기 손바닥처럼 훤하게 잘하는 분이세요. 해마다 너울성 파도로 배가 전복되는 사고만 18건, 사상자는 32명이야. 그중 대부분이 바다를 자기 손바닥만큼 잘 아는 분들이셨고. 그래. 해상풍이 약해지고 있다니까요. 유입하고 높이가 좀 아슬아슬하긴 한데 특보 말대로 풍속이 점점 약해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경보를 주의보 수준으로만 낮춰도 큰 선박은 출항할 수 있잖아요. 그럼 위에서 푸시도 덜할 거고 어민들 상황도 조금은 풀릴 거고. 큰 배 나가면 그래. 작은 배들 어민들은 다 작은 배 아니? 그거 막을 수 있겠어? 그 통제가 안 돼서 해경도 걱정하는 건데. 그럼 경보 상황 계속 유지하자고요. 서해 중부는 좀 괜찮을 어떻게 것 생각하세요? 같은데 남부는 결정하기 어려우면 가까워. 그냥 수치대로 가든가. 그렇다고 꽃게잡이철인데 현장 어민들 상황을 무시할 수도 없고. 아니면 이시우 특보 감을 믿고 한 단계 주의보로 낮추시든가. 혹시 알아요? 또 용왕님께서 파도를 이렇게 가라앉혀 주실지. 그래. 선택은 과장이 해야지. 되게 남의 일처럼 얘기하시네요. 남의 일이야.
어쨌든 결정은 과장 몫이지 내 몫은 아니니까. 저들은 의견 제시를 하는 거고 결정은 과장이 하는 거지. 보수적으로 가야 돼. 그렇게 본다. 이거는 예상값으로 가는 게 아니야. 네, 대변인실 황기준입니다. 15시 23분 총괄 예보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총괄팀. 호다닥. 예, 말씀하십시오. 서해안의 강풍과 파고는 주의보 수준으로 완화되었으나 현재 그 지역의 유입하고 편차가 큰 점을 감안해서 21시까지 지켜본 후 주의보를 낮추거나 해제 여부 결정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다음 당직한테 넘겼어. 뭐라고요? 총괄과장, 총괄과장. 21시면은 다음 팀이잖아. 다음 팀이 결정해야 되네. 예, 대변인실입니다. 낮출 것 같긴 한데. 예. 조금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러면 통보문 내보내겠습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생각보다 보수적인 예보를 이시우의 패배. 넌 수치와 데이터대로 결정했을 뿐인데 왜? 그 수치와 데이터 사이에 존재하는 게 분명히 하나 더 있죠. 뭔데? 감이라는 거요. 그리고 제 감은 별로 틀린 적이 없고요. 지랄하지 마. 이슈 특보. 저러다 큰 거 다친다. 예보는 과학이야. 내 팀에 계속 있고 싶으면 앞으로는 과학적 근거로만 얘기해. 네 감 말고. 알겠니? 16시 정각 현재부터 오늘 21시까지 서해안 풍랑경보 유지하는 걸로 통보문 나갑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결론이군. 이제 연장, 해경. 근데 꽃게를 저기서 많이 잡나? 보통 서해오도 서해 중부 이쪽에서 많이 안 잡나? 아, 서해 중부가 나 있구나. 그러네. 근데 아까 아니 거기는 그거니까 수심 자체가 낮고 하니까. 아이고, 집에 가라. 알겠습니다. 퇴근하십시오. 예. 아, 컵라면 맛있겠다. 예. 저 가운데 있는 거 막걸리 아니지? 이놈의 나시거장 그냥 대저라 하는구만. 해산들이야. 해산들이야. 오늘 배 못 든대야. 막걸리 맞는 거 같은데, 안주 드시는 거 같은데. 그래, 한 잔 먹어 하네. 애초에 저분들은 포기하셨어. 바로 들어오네. 물론 저거는 밀물일 가능성이 크지. 받아 먹으라고. 결국 풍랑경보는 밤까지 유지하는 걸로 결론 지었네요. 너무 항상 밤타임 근무자한테 결정을 넘기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뭐 일단 밤에는 경보든 주의보든 꽃게 잡으러 나가자는 어미는 없을 테니까 여유있게 상황을 지켜볼 수는 있겠네요. 민원도 적을 테고. 아무튼 이번 씬에서 파고 그래프가 제대로 나왔는데 상당히 파고가 높죠. 서해 먼바다 최대 파고가 8m 이상이네요. 현재 기상특보 발표 기준으로 풍랑경보는 풍속 21m/s 이상이 3시간 이상 지속 혹은 유입파도 5m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가 되는데, 사실 이야기 초반에 나왔듯이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풍속이 강하다고 말했었는데, 그때 진 과장이 말한 대로 뭐 우리나라 주변에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고 있고 서해상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죠. 이 파고도에 있는 날개 달린 작대기들, 이게 바람의 방향과 속도, 즉 풍향 풍속을 나타내는데요. 뭐 화살 같은 거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날개가 달린 데서 날개가 없는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고, 날개의 짝대기가 크고 많을수록 강한 바람, 작은 짝대기 하나가 2.5m/s, 긴 짝대기 하나가 5m/s. 사실 20m/s짜리 날개도 있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것 자체가 아까 엄선님이나 이시우가 말한 대로 풍속은 확실히 잦아지고 있는 상태인 것 같네요. 문제는 파고라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 이시우 말도 일리가 있기는 해요. 말씀드렸듯이 풍속도 약하고 파고도 높아 보이지만 사실은 중국 근처가 높은 거고, 우리나라에서 어업이 주로 이루어질 서해에는 막 엄청 높진 않거든요. 주의보 기준은 유입파도 3m 초과니까 주의보 정도로 격하 통보해도 괜찮을 상황이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드라마에 나온 대로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게 쉽지는 않죠. 사실 이 장면은 파고가 잦아들 것으로 예상하는 모델 예상도고, 이 화면이 현재 파고에 가깝거든요. 과연 이시우가 말한 것처럼 감에 따라서 파도가 낮아지고 바람도 안 불 거니까 마음껏 꽃게 잡으러 나가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진 과장이 말했던 것처럼 실제로 매년 해상에서 선박사고가 꽤나 일어나고 사상자도 있습니다. 민원, 귀찮고 어업 중요하기도 한데 뭐 예보자마다 다르겠지만 저도 이 상황에서는 보수적으로 특보를 유지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후박이나 호우 때는 최악의 상황 가정에서 무조건 대비하는 게 좋지 않냐는 식의 태도였던 이시우가 이번에는 왜 뭐 감이 어쩌고 선장님이 어쩌고 하면서 정작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선택을 했는지 뭐 그만큼 자기 예보에 확신이 있다는 걸 강조하는 태도였을 것 같지만 조금 아쉽긴 하네요. 진짜 조만간 사고 한번 칠 것 같아 이놈. 그나저나 파고는 서해 남부바다에서 더 높은 것 같은데 왜 경보는 서해 중부에만 낸 거지? 너 저기 저 수산물 코너에 가서 미꾸라지 언제 들어오는지 좀 물어보고 와. 왜? 또 추어탕 끓이게? 하경이 비약해서 먹지도 않는데 그걸 왜 또? 아니 요새 누가 집에서 추어탕을 끓이냐고. 어플로 시키면 새벽 배송 다 되는데. 추어탕은 집에서 끓여야 제맛이지. 무, 배추, 대파. 아 대파 싫어다. 아니 이게 누구야? 수자씨 아니야? 이 여사? 이 여사? 아이고 오랜만이네. 자기 둘째 딸도 시집 갔지. 내가 청첩장까지 받고 못 가봐서 얼마나 미안했다고. 다 보냈는데요. 아,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만난 김에 축의금 좀 줘야겠다. 아이고 아니야 안 갔어. 우리 진짜 딸. 안 갔어. 응? 파혼했다고 그냥. 아니 왜? 남일 같지 않구나. 사위가 같은 직장 다니는 공무원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자랑을 하셨어요? 한계전 그 자식아? 시끄러. 왜? 자기 딸 실드 치려고 그쪽이 너무 예비 아닌 것 남편까지 같아서. 올려치기 한 거지. 내가 자기 속도 말이 아니겠다. 말이 아니지. 큰딸도 이혼당했는데 아, 이혼하셨어? 둘째까지 파혼당하고. 이혼해서 같이 사는구나. 내가 엎은 거라니까? 멀쩡해 보여. 다행이다. 내가 엎은 거라니까. 나라면 그냥 알아두었을 텐데. 알아놓을 일도 속을 겁나 셌다고. 긁네. 그리고 사람이 말을 하면 좀 똑바로 알아들어. 내 딸내미들 얘네들 당한 거 아니고 한 거라니까? 야, 너 똑바로 말해봐. 너 이혼한 거야, 당한 거야? 어? 소문난다 소문나. 미꾸라지 좋은 거 왠지 들어왔대? 아줌마 왠지 약간 나팔수 관상이야. 막 주변 아줌마들한테 소문을 낼 것 같아. 퇴근을 하는구만. 수고하셨습니다. 옆에 새로 개업한 해물칼국수집 있던데. 해물칼국수 맛있겠다. 아, 같이 안 가세요? 가서 맛있게도 먹어.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응? 얘들은 퇴근 안 하니? 안 가십니까? 가야지. 오셨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응? 내일 봐. 엄선희님,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뭐 특별히. 왜? 사과 받고 싶나? 왜? 뭐 나한테 할 말 있어요? 위성사진은 계속 저걸로 고정인가 봐. 저번 제가 화에도 못마땅하실 수는 계속 있지만 있었는데. 그래도 일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회의 늦은 건 제 잘못이지만 그 정도 회의는 커버해 주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그럼 지시부터 제대로 내렸어야지. 그래. 그래 뭐 자기보다 한참 선배인 사람을 부하 직원으로 턱 받치고 앉아있는 거 불편할 수 있죠. 근데 일할 때는 진 과장인데 상관이고 나는 진 과장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 그럼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지시를 내려야지. 부하들 시켜서 간접적으로 결정이 얘기하는데 늦어지면 불만의 소리가 늘어날 거고 제대로 지시 내리지 않으면 아무도 따르지 않을 거고.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압니다. 앞으로 늦는 일은 없을 겁니다. 대신 만에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늘 같은 일이 또 발생한다면 그땐 엄선임님이 제 자리 대신해 주세요. 지시사항입니다. 그래. 내일 봅시다. 그래도 쿨하다. 권력욕이 애초에 없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랫동안 조직 생활에 몸을 담가온 쾌량의 사고 회로구만. 누구니 또? 준하경, 너 오늘 늦게 들어와. 큰딸? 왜? 꼴 받았거든. 여사님 지금 소주 원샷 때리시는 아, 중. 소주 가시는구나. 얼마나 속이 상할까? 뭐 해 먹니? 안주가 궁금다. 그토록 사랑하던 그 호도인가? 사람 호도 가지인가? 그래, 알겠어. 아, 노래 잘하시네. 또 이시우가 꼬들기는 건 아니겠지? 누구? 근데요, 공기청정기 제가 직접 가지러 갈 테니까 또 이시우네? 2만 원만 빼주시면 안 돼요? 아래 주소로 오늘 저녁에 가지러 올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 밤에도 만나게 되는구만. 저기가 그 예비 신혼집 거긴가 보지? 뭐야? 무슨 변기가 거울 앞에 있지? 거울 있고 칫솔도 붙어 있는데 거기가 변기 앞이라고? 위치가 너무 이상하잖아. 여기가 당신 혼자 사는 집이야? 응? 왜 화장실 문을 안 잠가? 습관이 안 돼서 그래. 세면대 소변을 보신 건가요? 엄선이님? 아줌마는 뭘 읽으시나? 남의 집 왔어? 어? 왜 그러고셨어? 지금 불편하게 했잖아요. 뭐.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편하게 지내래.
과일 좀 먹고 해. 아까 많이 놀랬어? 네 아빠도 진짜 주책이지. 뭔가 닮았다. 들어왔어? 엄마랑 닮았네. 너도 아빠한테 너무 그러지 마. 우리랑 너무 오래 떨어져 지내서 뭘 몰라서 그런 거잖아. 네가 조금만 살갑게. 나도 그래. 나도 몰라서 그렇다고. 내가 언제 아빠랑 살아봤어야지. 점점 나아져야 될 텐데 저리 쭉 가거나 아예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뻔한 말이구만. 하지만 드라마니까 나아질 계기가 생기겠지. 아직 3회밖에 안 됐는데 몇 화까지 하나? 시방 꼴이 이게 뭐냐? 우리 집보단 낫군. 아 이건 좀 아침밥 그거 아니야? 아침밥 흔적인데? 싱크대에라도 넣어놓고 가지. 내가 청소는 잘 못하지만 설거지는 그때 한다고? 더 속을 긁는 짓거리 아님? 하지만 저 정도는 애교로 넘어가 줄 수 있지. 한기준 사무관이랑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 있잖아. 쟤들은 결혼했으면은 그냥 다 있고 행복하게 살 것이지.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보는 데서 한기준 사무관 뺨까지 때렸대. 과거에 오히려 집착을 하는 건 쟤들이야. 오히려 차인 애들 둘이 겁나 놀아나고 먹고 쿨하게 새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바람피고 결혼한 애들이 더 과거에 미련이 많어. 신혼생활이 그렇게 썩 즐겁지 않나 봐. 그러니까 그러겠지? 과거가 더 생각이... 아이고 올 받겠다. 오빠 벌써 왔어? 집 엉망이었지. 미안. 나도 출근하느라 바빠가지고. 우리 오빠 힘들었겠다. 유진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네가 먹은 그릇은 좀 치우라고 했잖아. 나도 바빠서 정신이 없었다니까. 주방에 날파리 꾸민다고 몇 번 말하냐? 그건 오빠가 바나나 껍질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서 그런 거였지. 나 딱 한 번 그런 거거든? 한 번 아니거든? 맨날 싸우면 저러냐. 알았어. 청소 오빠가 했으니까 이거 내가 갖다 버리면 되는 거지? 아이고 안돼 안돼. 아니 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냐? 아이고 그런다고 소리를 지르면은. 그런 오빠는? 제대로 하는 게 뭔데? 내가 뭐 못한 것도 뭔데? 야,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저러니. 그 여자랑 살려던 그 아파트 해결했어? 역시 아니잖아. 못했잖아. 역시 여자가 시킨 거였어.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나 빼고 기상청 사람들 다 알더라. 이 집 단기 임대라 월세 엄청 센 거 알지? 오빠한테 목돈 들어오는 대로 이사갈 생각이 들어온 건데 왜 아무 말이 없어? 뭘 알아야 계획이라도 세우지. 남자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나. 너 그건 생각하지 마. 왜? 그 여자가 끝까지 못 내놓겠대? 수중에 돈은 없고 대체 그 여자 결혼은 뭐가 하고 그렇게 싶고 뻔뻔한 하니까 건데? 아 나 돈 있어. 절반은 오빠 들어온 돈 거라며. 있어. 근데 오빠 짓소리도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나. 2천만 원 청약 통장에 네가 딱 500 넣었더라. 반반? 좋아하고 있네. 아무튼 뭐 회사에서 더 이상 큰 소리 나봐야 너도 나도 좋을 거 없고 그냥 그렇게 정리하기로 했으니까 너 그런 줄 알아. 결혼은 부르기도 애매하고. 아 근데 한번 이혼할 것 같아. 다시 이제 막 과거의 남녀와 이렇게 유진아. 막 놀래라. 찾아온 줄.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아 나가면서 버리면 된다니까. 그냥 가. 너한테 더러운 거 되게 하기 싫어서 그래. 하여튼. 태생이 스윗 가이구만. 아주 터진 건 바닥이었는데. 저 집은 그냥 여기서 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힘줬어 꾸미는데. 참 좋아했었는데. 너무 힘주고 꾸며놨어. 아 그러고 보니까 남자애가 여기 살았지. 그래서 생활감이 이슈 꽤 씨가 여기 있구나. 왜 있어? 이슈니까 여기 맞는데? 모르는 척하는 거야. 네가 혹시 이슈? 과장님이 찐... 진짜 몰랐나봐. 이렇게 또 어거지로 만나게 시키는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이야. 하기는 뭐 당근마켓이니까 그 동네가 그 동네겠지. 근데 저기 집 사는데 이제 기상청 대전으로 옮겨져서 어떡하냐? 쟤들은 이사 안 가나? 이건 뭐야? 서울청은 서울청으로 남나? 너한테 안 팔래. 왜인진 알지? 메인만 딱 하고. 이거는 버리는 건가요? 아 그냥 가라고. 꺼져! 너에게 줄 것 없다. 근데요 과장님. 왜 또 왜? 온라인으로 중고집 거래 처음 해보죠. 그래. 아니 공기청정기 말인데요. 테스트용으로 한 번밖에 사용 안 해봤다면서요. 그러면 뭐 새거나 다름없고 업계에서 1등하는 제품이라 못해도 40만 원은 넘게 받을 수 있을 텐데 꼴랑 30만 원에 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갖다 버리려고 파는 그리고 거지 이 뭐. 스피커는 한정판이라 해외에서도 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 그 매니아들한테 팔면 프리미엄으로 얹어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런 고급 스피커를 풀박 상태로 반값을 내놓는 건 판매가 아니라 기부죠, 기부. 풀박이 뭐야? 풀박스 또 몰라? 처음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아 그리고요 그 물건들 파실 때 올린 인증사진 말인데요. 중고거래는 은근 사기가 많아서 이런 식으로 메모지에 닉네임이랑 날짜를 제품이랑 같이 찍어야 그래.
신뢰가 가서 덤비죠. 이런 식으로요. 여기 찍어둔 결국에 사진 또 올리고, 홀랑 넘어갔어. 닉네임, 네, 내구 불가능. 또 홀랑 넘어갔어. 여자애가 좋아한다니까. 집에서도 한번 꼬리친 건 졌다고 남잔데 사귀자고 안 합니다. 갑자기 반한 표정을 뭐야? 왜 저래 또? 뭐? 조현병이야? 지금 왜 저한테 왜냐고 물어보시는 환청이랑 대화를 해?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내가 뭐라고 했어? 근데 왜 그렇게 긴장하세요? 나 긴장 안 했는데 하나도? 긴장 안 했는데? 긴장 안 했는데? 긴장 많이 하셨는데요. 낚였어. 왔다. 왔어? 네. 바로 산대요. 잘됐다. 이제 관심 없어 얘는. 감사합니다. 주실게요. 연애 하겠네. 연애 하겠어 아주. 슬슬 해야 시청자가 안 빠지지. 난 관심 없지만. 어쨌든 오늘 고맙다. 고마우면 밥이라도 사든가요. 무슨 뜻이야? 공기청정기 난삼? 그냥 배고파서요. 저의 뜻이 있어야 돼요. 공기청정기 사. 그리고 헤어져. 아니 없지? 뭐 먹을래? 그냥 아무거나. 아무거나. 가자. 치맥각? 치킨 먹고 싶다. 씨. 굴보쌈 먹고 싶다. 굴보쌈. 연부 넘치마. 노래 아직도 하시네. 가사를 다 외우는 걸 보면 굉장한 애창곡인가봐. 나란히 걸어 그냥. 더 이상해 보이지. 오랜만에 듣는 노래다. 드라마 OST로 리메이크한 건가? 꽃이 지면 발걸음을 맞추며 걷는 군대니. 환절기는 애매하다. 춥다고 하기에도 덥다고 하기에도 어려운 계절. 하지만 봄이 가고 결국 뜨거운 여름이 오는 것처럼 애매한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계절의 꽃이 피어난다. 그렇구만. 장미가 피었나. 윙이다. 간장 윙. 치맥. 일단 거품이 너무 없는데? 아까 그 집 팔라고요? 거품이 너무 없어. 아깝다. 나 같으면 그냥 살겠다. 나 같아도 살겠다.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집이 모르진 않죠 나도. 한마디를 안 줘요 아주. 어쨌든 그 집엔 쌓인 추억이 너무 많아. 그럴 땐 처분만이 답이지. 뭐 어때? 추억이 많다고 어떻게 다 처분해요? 그럼 마음은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고 마음까지 처분할 수 있나? 이웃마켓에 그래도 생각나는 건 다 없애야지. 뭐 어때? 그래봤자 후회되는 건 마찬가지던데. 그런다고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 사람한테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일 텐데 나만 너무 손해보는 게 아닐까. 솔직히 아깝기도 하고요. 과장님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사기겠군. 걱정이야? 뭐 경험자로서 충고? 가뿐히 사양할게. 맥주가 약은 먹었어요? 닭이나 먹어. 그러게. 감기가 하루 만에 나았니? 아까는 그래도 진 과장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더니 이제 지 손으로 저렇게 하는 거 봐라. 뭐 하는 거야? 술 한잔 했다 이거지. 한 잔도 아니야. 한 모금 먹었어. 맨정신이야. 맨정신에 저러는 거야. 열은 내렸네요. 역시 환절기는 애매하다. 애매하다. 환절기를 약간 어머야. 왜 그래요? 저는 파혼 후 공허한 시기에서 연애 후 따뜻한 감정으로 넘어가는 시기를 환절기로 표현한 것이. 그래 들키면 되지. 사내 연애인데. 지금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 얘 이제 사내 연애는 죽어도 안 할라. 꼴? 야, 너 어디 가? 쟤 미쳤어. 미친놈이야 그냥. 막내 귀엽다. 막내 귀여운 것 같아.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신주인님이 이 집이 치킨 맛집이라서요. 시우특보는요? 저도요. 아는 분이 되게 이 집 치킨 맛있대서 막내가 딱 기상청 직원 같이 생기긴 아는 사람 있어. 누구야?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꺼져. 도망가. 봤는데? 보고 있어. 봤어. 좀 주방으로 들어가도 됨? 왜 이렇게 신경을 아무도 안 써 근데? 주방맨들이 아주 쿨하구만. 봤어. 막내가 봤어. 어떻게? 저는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요. 갈게요. 죽어도 안 어울리네. 계산해야지. 계산하고 가야지. 하고 갔겠지? 어디야? 되게 을지로스러운 동동. 어떻게 됐어? 눈치 못 챘지? 안 들켰지? 들켰어요. 들켰어? 뭐예요 이거? 본연이 성질났어. 우리요. 도망갔다고. 들킬까봐 숨어야 되는 사이였어요? 그럼. 우리 둘이 이런 데서 치맥 마시고 있으면 필요한 오해할까봐 그러지. 둘 사이에 뭐 있는 거 아니냐고. 소문내고 부풀려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 다가오지 마. 나 좀 가깝다. 무서워. 거리 유지. 과장님 나 좋아해요? 1.5m 유지. 아니? 아니? 그런 거 같아서요. 아닌데. 시종일관 서로의 태도는 저런 느낌이네. 회사에 있을 때만 약간 역전된 느낌이. 그렇게 보였니? 그렇게 보였니? 들켰나봐. 근데요. 나는 썸은 안 탑니다.
누가 너한테 썸 타재? 그럼 사귈래요? 뭐야, 한 번 졌다고 사귀자고 안 한다며. 나만 좋아한다고 사귀자고 할 순 없으니까. 고백을 해버렸어. 3회 만에. 좋으면 사귀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예요. 사귈 각인가. 사내연의 잔혹사 편이라고 써있는 저 문구를 잊지 말라고. 어느 쪽이에요, 우리? 사내연의 잔혹사 편. 사내연에는 잔혹한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3화 끝이네. 말할까. 발령협조 기상청. 최근 발생한 안개다. 안개로 인해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우리나라는 왜 안개 특보를 안 하는 거죠? 기자가 이렇게 사실을 왜곡했었어도 되는 겁니까? 쟤처렇게 둘이 붙니? 알고 덤비든가. 아무래도 기상청 직원 같아요. 딱 봐도 사내연. 고생했어요. 봤다니까. 가서 읽으세요. 근데 진화경인지 모르나봐. 이 죽일 놈의 사내연애. 죽일 놈의 사내연애 하나 봐. 진짜. 여기까지 3화였습니다. 이번 화는 뭐 이미 할 말을 다 해버려가지고 더 이상 딱히 할 말은 없긴 한데, 딱 하나 3화 제목의 환절기는 단어 자체의 의미로는 계절이 바뀌는 기간이라는 뜻을 담고 있지만 사실은 추운 겨울에서 따뜻한 봄으로 혹은 더운 여름에서 서늘한 가을로 변하는 시기를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은 봄이나 가을이 워낙 짧아지기도 했고 실제 드라마에서는 뭐 5월이었지만 워낙 추웠던 저온현상이 일어난 뒤에 갑자기 따뜻해졌으니까 뭐 환절기 비슷하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네요. 저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는 이제 곧 3월이 찾아오니까 진짜 환절기가 찾아오겠네요. 다들 어려운 시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4화 리뷰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